잘 돼도 고민이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바로 그게 세금 때문에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올해부터? 네, 그래서 그거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3천만 원까지는 100% 소득공제고요. 이거만큼 합법적인 방법이 없어요. 안녕하십니까, 행센 오영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선파트너 최현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 음식점 하시는 사장님들, 네. 장사가 잘 안 돼도 고민이지만 잘 돼도 고민이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바로 그게 세금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열심히 일을 했는데 세금을 너무 많이 내다 보니까 이만저만 고민이 아니신데 좋은 해결책이 있다고 했는데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사실은 우리가 합법적으로 이제 절세할 수 있는 부분은 정해져 있어요. 우리가 비용을 만들거나 네. 매입을 이제 늘리셔야 되는데 네. 사실은 매입을 늘리면 음식점에서 매입을 늘릴 수 있는 게 뻔하잖아요. 재료 이런 거 그쵸. 사는 건가? 네. 미리 많이 사놔서 썩으면 아, 그치. 버리는 건데. 그치. 수익이- 재고로 쌓아둘 수도 맞아요. 없죠, 음식점은. 뭐 그나마 뭐 냉동식품이다라고 조금 쌓아놓을 수는 있겠지만 너무 많이 늘릴 수 없는 게 사실이고. 네. 그럼 또 하나 할 수 있는 건 이제 고용을 늘리는 건데요. 그러니까 사실은 요식업들이 3.3%로 원천징수에서 그 아르바이트 이렇게 활용하시는 게 많은데 올해 이제 이렇게 원천징수 하시는 분들 아르바이트들을 정규직으로 전환을 하면 네. 고용증대 감면을 해준다고 이제 발표가 됐어요. 네, 올해부터? 네. 그래서 그거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걸로 이제 넘기시면 청년이냐 일반인이냐에 따라서 뭐 850부터 1400까지 감면되니까 그런 거를 조금 활용하시면 좋지 않을까. 감면 엄청 많이 되네요. 네, 감면은 되는데 대신 또 단점이 있죠. 뭐가 3년간 유지. 우리 3.3% 떼고 주는 이런 거는 언제든지 필요에 따라서 인원을 늘렸다가 줄였다가 대응할 네. 수 있는데 정규직으로 하는 순간 세금 감면은 받는데 네. 월급은 계속 나가야 되는 거니까 네. 신중해야겠네요. 맞아요. 그리고 네. 혹시라도 유지가 안 되면 네. 뱉어내야 돼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혜택에는 항상 뭔가 그 네. 이유가 있으니까. 네. 그리고 사실 대표님들이 고용을 안 하시는 사실 가장 큰 이유는 이렇게 고용을 하면 4대 보험료가 많이 나가요. 아, 맞아. 4대 보험. 많이 내시잖아요. 네. 네, 장난 아닙니다. 큽니다. 네. 네. 이렇게 되면 다시 또 어쨌든 간에 수익률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수익률이 떨어져야 세금이 떨어집니다. 이게 싫어. 근데 나 돈은 네. 많이 벌고 싶고 세금은 적게 네. 내고 싶다고. 네.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방법이 없네요. 뭐야? 왜 나왔어? 네. 그래서 네. 그래서 네. 그러면 이 낸 세금들을 조금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 네, 환급 받을 수 있는 네, 방법. 그 방법에 대해서 이제 안내를 드리려고 하고. 환급 받거나 종소세를 좀 적게 내거나. 맞아요. 네, 그 방법인데. 그렇게 활용하시면 되잖아요. 네? 그렇게 활용하시면 되잖아요. 활용하고 계시잖아요. 그쵸. 저는 네. 이제 하고 있죠, 이거. 그래서 뭐 이제 사실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는데 네. 저희가 많이 얘기를 드렸고 벤처 투자 하셔야죠. 그쵸. 이거 말고 진짜 답이 없는 것 같아요. 네. 이거만큼 합법적인 방법이 없어요. 없어요, 진짜. 네, 어떻게 할 거예요? 소득 공제를 어. 받은 건데. 그러니까. 네, 그래서 뭐 계속 얘기를 드린 부분이긴 한데 이 벤처 투자가 네. 사실은 97년도부터 아, 외환위기 때. 네, 네. 있던 내용이고요. 이게 어떤 제도냐면 나라에 음. 돈이 없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니네 민간인들끼리 투자 유치를 한번 해볼래? 음. 그리고 이거는 우리나라만 하는 게 아니라 해외에서도 다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민간인들끼리 투자를 하고 수익을 나눠 가져. 대신에 나라에서는 혜택을 줄게. 돈으로 줄 수 없으니 공제를 해줄게. 이런 제도였고요. 그때 당시에는 많이 활성화가 안 되다가 18년도에 이제 그 소득공제가 물가가 뭐 오르고 뭐 여러 가지 정책들이 반영이 되면서 공제 금액을 올려줬어요. 그래서 3천만 원까지는 야. 100% 소득공제고요. 엄청 크죠. 네. 3천 이상은 70%, 5천 이상은 30% 이렇게 공제를 해드리고 있고요. 사실 원래 소득공제의 한도가 네. 원래 얼마까지 되는지 알고 계시죠? 2,500.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이 벤처투자 소득공제는 조특법에서 예외 사항으로 나와 있어서 네. 별도로 다 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받으시면 굉장히 파워풀합니다. 일단 그 벤처 투자 소득 공제가 네. 뭔지 잘 모르는 분도 계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구조를 세금 구조를 모르시는 분도 계실 수 있으니까 요거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보시면 우리가 벤처투자 소득공제는 뭐냐면 우리가 총 연에 네. 벌어들이시는 소득이라는 게 이제 결정이 됩니다. 그쵸, 직장인이면은 뭐 연봉일 거고
대표님이시면 소득 금액일 거잖아요. 여기에서 이제 이것저것을 뺀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소득공제도 있고 세액공제도 있고 뭐 이런 게 뭐 있을 청년저축도 거잖아요. 하고 네, 뭐 또 하고 하다 보면 네. 빼주는 게 있잖아요. 맞아요. 이런 여러 가지를 빼고 음. 거기에 음. 예를 들어서 뭐 내 총소득 1억이다. 음. 뭐 이것저것 뺐더니 2천만 원이다. 그럼 8천이 남는 거고 여기에서 벤처투자 소득공제가 또 들어온다. 그럼 3천만 원이 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5천만 원. 결과적으로 우리는 얼마를 버느냐에 따라서 세금을 내는 게 아니라 네. 이 과세 표준 금액이 얼마냐에 따라서 세금을 내게 되는 거잖아요. 왜냐면 맞아요. 과표가 나오면 거기에 소득세율을 곱해서 맞아요. 이 세액이 나오니까 네. 결국은 이 소득공제가 높아지게 되면 네. 과세 표준이 줄어들게 되고 그러면 세율도 낮아지는 거고 맞습니다. 세금도 줄어드는 거고 네. 이렇게 되는 거죠. 맞습니다. 결국은 요거를 늘리는 게 키포인트가 돼야 되는데 네. 이거 중에 가장 파워풀한 게 벤처 투자라는 맞습니다. 말씀이신 네. 거고. 아, 좋습니다. 실제로 어느 정도나 이렇게 좀 줄어드나요? 그래서 지금 여기 표에 지금 나타낸 것처럼 음. 1억 정도 버시면 세금이 한 2천만 원 정도 이제 나가는데요. 네. 5천만 원을 투자하면 한 1,180만 원 정도, 음. 한 23% 정도 수익 야, 번다고 어마어마하네요. 생각하시면 돼요. 말도 그러니까 안 된다 진짜. 사실은 근데 이게 어떻게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1억을 내면 네. 나라에 세금 2천만 원 내신 거잖아요. 그쵸? 너 일 열심히 했으니까 나라에 세금 내고 뺏어간 거잖아요. 그쵸? 근데 이거 돌려받을 길이 사실은 없잖아요. 없죠. 세금 낸 건 줘야 못 갖고 오지. 근데 5천만 원 투자했더니 그 중에 그치. 1,180만 원을 돌려받아야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연말정산하면 돈 돌려받으면 굉장히 기분 좋잖아요. 장난 아니죠. 네, 근데 내가 연봉이 1억인데 실수령액이 뭐 한 600 정도, 650밖에 안 되는데 음. 1,180만 원을 받아요. 어떤 달에 월급 600 받다 갑자기 한 1,700 들어오는 거지. 아니면 세금 낼 게 네. 2천인데 800만 내면 되는 맞아요. 거고. 중소세 같은 경우는 어마어마한 거죠. 올해 행복하셨잖아요. 그쵸. 저도 5천 했는데 5천 투자하고 네. 세이브된 아니, 세금 말하면 보니까 연봉 나옵니다. 예. 하여튼 이거보단 많았어. 네, 네. 이거보단 많아. 그래서 와씨 살만하다. 너무 좋더라고요, 예. 저도. 예. 실제 사례를 또 갖고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뭐 제가 계속 거래하고 있는 대표님들의 이제 내용인데 세 분이 1억 8천 급여가 동일합니다. 대표님들이시고 근데 각자의 소득공제가 조금 다르기 때문에 조금 다르게 받으셨는데 한 분은 1,520만 원에 지방세 10%에서 1,600, 한 1,700 정도 받으셨고요. 이분들이 얼마 투자하신 거예요? 3천만 원밖에 3천만 원밖에 안 했어요? 네. 야, 훌륭하죠. 이분은 1,500 돌려받으시고 1,650, 뭐 한 1,590, 뭐 1,500 정도. 야. 이게 최소가 이분이 이만큼 돌려받으신 거네요. 네. 물론 이게 벤처 투자 소득 공제도 있고 또 개인적으로 인적 공제나 이런 거 저런 네. 거 합쳐서 이런 거긴 하겠지만 네. 근데 이게- 네. 어마어마하다. 그렇죠. 이분들 지금 한 4천만 원 정도 세금 내신 거거든요. 여기 밑에 뭐 글씨가 작아서 안 보일 수도 있는데. 그렇죠. 여기 보니까 네. 원천 징수가 이분이 지금 국세만 3,900. 네. 그것도 이분도 네. 3,900. 이분도 3,900. 맞아요. 약 한 4,200 정도 내셨는데 그쵸. 그 중에서 반 정도를 돌려받으신 거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뭐 이 부분은 계속 얘기를 드린 부분이긴 한데 법인 대표님들 네. 급여 못 올리시잖아요. 그쵸. 급여 세금 올려서 무서워서. 급여 올려서 다시 반 받아가면 어. 1억 받아가시는 분들 지금 1억 8천까지 올려도 똑같이 내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네. 전제가 있습니다. 벤처 투자를 했다는 가정 하에 이렇게 절세가 되는 건데 네. 근데 벤처 투자가 쉽냐고요. 일단 첫 번째가 벤처 투자했다가 소득 공제는 좋은데 돈 날리면 어떡하냐. 그리고 난 벤처 투자 죄송합니다. 어디서 하는지도 모르겠다. 맞아요. 이것 때문에 못하는 분들 가장 많거든요. 이거 해결책이 있습니까? 가지고 왔죠. 아, 네.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우리 벤처 투자라는 거는 어떤 벤처 기업에 우리가 투자를 하고 그 기업이 잘 되면 수익률과 원금을 돌려받는 네. 이런 구조였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계속 하시다 보니까 사고가 나요. 기업들이 이렇게 스타트를 시작을 해서 5년 동안 생존율이 몇 프로라고 혹시 들어보신 적 글쎄요. 있어요? 뭐한 30% 정도 되려나요? 맞아요. 50% 이내라고 하더라고요. 어. 10년은 20% 이내라고 하더라고요. 쉽지 않죠. 네. 그러면 우리가 이런 모르는 회사에 투자하지 말고요. 아는 회사에 투자를 하면 조금 더 리스크가 줄지 않을까요? 그렇죠. 모르는 회사는 투자했다 그 회사 망하거나 네. 뭐 이러면은 돈 다 날리는 건데 아는 회사면은 그래도 우리가 주식 투자도 아는 데 하라고 하고 부동산도 네. 아는 곳에 하라고 하잖아요. 맞아요. 벤처도 아는 회사에. 맞아요. 근데 아는 벤처 회사가 뭐예요? 그 아는 벤처 회사가 네.
가족이면 어, 돈 뜯길 일 있나요? 가족이 운영하는 벤처기업. 네. 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자녀가 다 성장을 해서 네. 뭔가 사업을 하고 싶어 하는데 나는 맛집을 운영하고 있고 근데 내가 어떤 이 물건을 사오고 이런 게 너무 힘드니까 네. 자녀한테 회사 차리라고 한번 해볼 수 있잖아요. 자녀가 뜻이 있다면 네. 해볼 수도 있죠. 그러면 그런 유통회사를 하나 만들어주고 나는 그 회사에서 물건을 쓰면 자녀도 돈을 벌 수 있고 자녀는 그 유통회사를 하면서 다른 또 유통 마진을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 자녀한테 내가 투자해주면 자녀가 떼먹나요? 네. 뭐 자녀가 떼먹으면 할 말 없지. 뭐 떼먹혀야지. 신고하셔도 됩니다, 근데. 그죠. 근데 실제로 저도 네. 제가 벤처기업 있잖아요. 네. 저희 부모님이 저한테 하십니다. 맞아요. 예. 떼먹. 뭐 신고. 아빠 돈이니까 뭐 드려야죠. 네, 당연히 맞아요. 드려야지. 네. 그래서 이런 것도 있고요. 네.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뭐 요식업이라고 좀 지칭을 하긴 했지만 뭐 요식업은 물건 사는 매입처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네. 이 거래처가 음. 벤처 기업이면 나랑 지금 계속 거래 관계를 이루고 있는 회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내가 이 회사에 투자했는데 이 회사가 돈을 나중에 안 주면 난 물건 발주 안 나가면 되고 물건값 안 주면 되지 않나요? 그렇죠. 네,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네. 사실상 좀 표현이 그렇지만 인질 잡아놓고 투자하는 거네. 그럼요. 서로 근데 대신 좋잖아요. 서로 득이지. 나는 이 회사가 잘 되면은 수익도 받을 거고 그쵸. 돈 땡길 일도 없고 그쵸, 이 회사는 돈을 받아서 나랑 영업도 계속했으니까 계속 잘 될 거고 그쵸. 돈도 더 잘 벌 수 있을 거고 서로 좋은 거잖아요. 그쵸. 네. 그런 구조가 또 가능하네요. 네. 네. 그리고 내가 지금 개인 사업자인데 네. 법인 전환해서 벤처를 만들어도 되고요. 네. 내가 지금 법인 사업자면 내 회사를 벤처를 만들어 놓고 내 회사에 투자해도 그쵸. 내가 나를 못 믿으면 네. 살질 말아야지. 내가 뛰어먹나요? 내가 내 걸 띄워먹을 수가 없지. 그러니까요. 그쵸. 그럼 이렇게 되면 안정성 확보. 그러니까 될 우리가 수가 알고 없죠. 있는 벤처 기업이라는 거는 네. 그 수많은 모래알 중에서 진주를 찾아내는 네. 그런 거라고만 생각을 하다 보니까 네. 벤처 투자 소득 공개 좋은 건 알지. 근데 할 곳이 없다. 였는데 생각을 조금만 바꾸면 네.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아는 회사 중에 벤처 기업인 곳에 투자를 하면 된다. 네. 라는 관점인 거네요. 맞아요. 더 중요한 거여서 또 하나 질문, 이런 질문 하실 네. 것 같아요. 아는 회사는 있다. 네. 거래처도 있다. 네. 근데 벤처 기업이 없다. 네. 하나도 벤처가 아니야. 네.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어차피 소용없는 거 아니냐. 저희가 벤처를 만들어 드리면 되죠. 그렇죠. 벤처는 원래 네. 처음부터 벤처가 네. 아니고 맞아요. 법인이 벤처 인증을 받는 제도가 맞아요. 있는 거니까. 맞아요. 그래서 벤처 인증 받는 방법이 지금 우리 뭐 총 4가지가 있는데 3가지만 열거를 해드리면 연구개발 유형이 있고요. 네. R&D 그리고 혁신성장 유형이 있고 그리고 이제 투자 유형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 요식업들이 연구개발을 하기는 하지만 연구소가 있는 경우가 드물고 네. 혁신성장 유형은 혁신성과 기술성을 입증을 받아야 되는데 이것도 사실은 힘들어요. 그러면 우리는 돈만 있으면 돼요. 투자 유형 활용하시면 됩니다. 투자 유형은 어떻게 하면은 벤처 인증이 되는 거예요? 투자 유형이라는 건 뭐냐면 적법한 기관에서 네. 5천만 원만 이상을 투자를 받으면 바로 벤처 기업이 됩니다. 근데 누가 나한테 5천만 원 투자해줘? 그래서 그 기관을 우리가 만들면 되죠. 그 기관이 보통 뭐 자산운용사, 뭐 은행, 네, 증권사 뭐 투자신탁, 이런 데인가요? 네, 맞습니다. 뭐 신보, 기보 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활용할 거는 네. 개인 투자 조합이고요. 어. 개인 투자 조합을 만들어서 거기다 이제 투자를 하면 되는데요. 음. 개인 투자 조합은 1억만 있으시면 되고요. 네. 이 개인 투자 조합에서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개인 투자 조합을 만들 수 있으니까요. 네. 대표님들이 저랑 같이 투자 조합을 만들고 네. 대표님들이 투자를 해주시면 제가 이 투자 조합을 운영을 하면서 그 회사에 투자를 해드립니다. 만약에 제가 그러면 내가 우리 회사를 벤처를 만들고 싶습니다고 이사님한테 얘기를 해. 네. 그러면은 뭐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돈 주시면 내가 제가 돈을 줘. 그럼 투자 조합을 만들어 드려요. 대표님의 투자의 조합을 제 이름으로? 네. 네. 만들어 드리고 네. 이거를 가지고 회사에 투자를 해드립니다. 근데 내가 돈 줬는데 이사님 도망가면 어떡해요? 그 투자 조합이라는 어떤 사업자 등록증 같은 고유번호증이라는 게 나오고요. 네. 그거와 맞는 통장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계좌가 통장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고 네. 중요한 건 제가 이걸 갖고 튀면 이거를 관리하는 사람을 GP라고 합니다. 네.
GP가 다 책임져야 돼요. 아, 네. 철컹철컹. 네, 철컹철컹인데 저희도 1억 있어요. 도망가지 않습니다. 네. 네, 갖고 가서 뭐 합니까 제가. 아, 네. 네. 그래서 이렇게 되면 가능하기 때문에 함부로 쓰지 못하는 돈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받으면 그러니까 개인 투자 조합이라는 게 이제 제 개인 투자 조합을 만들어 주시고, 네. 근데 저는 그런 거 할 줄 모르니까 네. 그 조합 운영에 대한 역할을 해주신다는 거죠. 해드릴 수도 있고요. 제가 직접 해도 되고? 네, 만약에 필요하시면 대표님들이 GP 자격증을 따오시면 제가 업무 대행만도 해드려요. 네, 그러면 더 안전하잖아요. 그쵸. 그럼 너무 나이스하지 않나요? 그쵸. 리스크 그러면 안 제가 줄이면 되죠. 여기다 돈 넣을 필요도 없고. 아니 만드셔서 네. 직접 가셔서 직접 통장 만드셔서 직접 만드신 통장에서 입금하시면 돼요. 그쵸. 다 내 안에서 네. 이루어지는 네. 거네요. 누구만 돈 맡기고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아무런 문제가 없죠. 그쵸. 네. 일단 아마 오늘 이거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뭔가 생각의 전환이 조금은 됐을 네. 것 같습니다. 이 영상 하나로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요. 네. 그전에 이제 저희가 설명드렸던 영상이 많이 있으니까 좀 찾아보셔도 되고, 네. 좀 이제 발상의 전환만 좀 되셨어도 네. 충분히 영상의 역할은 하지 않았을까라는 네. 생각이 들고요. 아마 해주실 말씀 되게 많을 것 같아요. 막 전환사채 네. 활용도 있고 네. 신주를 어떻게 이런 여러 가지가 있으실 네. 텐데 그 많은 경험을 이 영상 하나에 다 담을 수 없다는 안타까움을 안고 오늘 이 정도로 정리를 하지만, 네.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좀 알아보시다가 더 궁금하고 좀 더 알아보고 싶다 하시는 부분들은 저희 행센 고객님 이 영상 보고 전화 주시는 분들은 또 우리 이사님께서 친절히 네. 간단한 상담은 전화로 그냥 간단하게 안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그렇게 연락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가 이제 또 거의 또 반이 지났고 얼마 안 남았어요. 그래서 올해 내신 세금은 내년에 체크를 안 하시면 못 돌려받습니다. 저 이거 다 돌려받아서 야무지게 경기 안 좋은데 지금 쓰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꼭 실행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거 실행하시려면은 늦어도 9월에는 하셔야 되니까 9월 전에 연락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개인 투자 조합 만들고 이것저것 하는 행정 처리 절차가 또 네. 있으니까. 네. 좋습니다. 자, 오늘 최현진 이사님 모시고 우리 요식업뿐만 아니라 네. 많은 자영업자님들 그리고 직장인분들 세금 내는 모든 사람들께서 벤처 투자를 활용해서 좀 절세할 수 있는 방안을 말씀드렸는데 저희들의 이야기가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면서 저희는 이만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